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땅에서 하늘까지, 지난번 이제 1번이었는데 이번에 2번 두 번째 시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앞에 선 것을 이제 간단히 요약드리면은 건명이었고 남자였죠. 그래서 양력으로 2009년 2월 2일 생이었고, 그래서 오후 10시 57분에 출생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개해시가 된다고 그래서 10시 30분이 중심시기 때문에 앞쪽으로 1시간, 뒤쪽으로 1시간,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9시 30분에서부터 10시 30분, 그 다음에 11시 30분인데 끝나는 시간은 29분으로 하세요. 시작 시간은 30분을 하고, 그러니까 시작 시간이 9시 30분에서 시작해서 끝나는 시간이 11시 29분으로 끝나는 거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혼도 안 되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개시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그 육친표를 보고서 전부 이게 작성해 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자, 그렇게 작성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면, 여기 이제 무일간이 있으면은 무일간하고 각각의 육친과의 관계, 이것이 뭘 말하는 거냐면 그 육친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역량이 뭐냐를 알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임금이 있으면은, 옛날에 말해서 임금이 있으면 임금 주위에 관료들이 있었죠. 뭐 영의정도 있었고 뭐 이렇게 해서 있는 거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날도 보면 대통령 있으면 거기에 정부 부서가 있어가지고 뭐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뭐 이렇게 쭉 장관이 늘어서 있죠. 그와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본신의 무라는 본신이 자기라면은, 주인공이 본이라면 본인 주위에 이렇게 장관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되니까. 그때 그 장관들이 법무부 장관이냐, 행안부 장관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와 같이 해서 이 어떤 장관들이 있고 그 장관들이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장관이냐, 이것을 나타낸 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다면 본신이 자기 주위에 어떤 장관이 있으니까 그 장관은 역량이 좋으니까 그쪽을 잘 개발하면 빨리 성취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관 중에도 좀 잘 못하는 장관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 역량을 발휘를 못하고 하는데 그 장관에다 힘을 기울이면은 그 업무가 추진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바로 이 사지 보는 그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출세를 했느냐 안 했느냐,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은 참 잘됐다는 말은 여기 있는 장관을 잘 활용해서 잘됐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장관이 못하는 장관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계속, 예를 들어서 복지부 장관인데 그 복지부 장관은 잘 일을 못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주안점을 줘서 의료계통으로 그 성취를 하려고 노력했다면 그 역량이 안 되는데 그쪽으로 왔으니까 실패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찾아가는 것이 요 사지보는 주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그때 그 역량을 잘 나타내는가를 여기 이제 숫자로 한번 이걸 나타내 봤어요. 여기서 이 숫자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그냥 대략적으로 이게 꼭 맞는 수치는 아니지만은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어요. 그 역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그래서 그 숫자 표시한 것도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다 이렇게 육친이라고 했고, 인성이라는 건 정의나 편의를 합해서 인성이라고 표현하고, 인성은 본인을 도와주기 때문에 양이라고 표현해서 플러스로, 그 다음에 비겁이라는 건 비견이나 겁재를 말하는데 이것도 역시 형제이기 때문에 자기를 도와주는 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식상이란 건 식신과 상관인데 이거는 이제 본신의 힘을 설계해 간다. 본신의 힘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본신의 힘이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마이너스 표시한 거고, 그 다음에 재성이란 거는 정제나 편제가 있는데
그 정제나 편제라는 건 본신이 그것을 극에서 얻어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물이란 건 본신이 그 극을 해서 얻어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극하려면 힘이 빠지게 돼서 마이너스로 표시한 거고, 그 다음에 관성이라는 거는 이제 정관이나 편관을 합쳐서 관성이라는데, 관성이란 말은 본신을 극해오는 것을 관성이라고 하니까 외부에서 자기를 극해오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힘이 눌리게 되죠. 그래서 역시 마이너스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식상이나 재성이나 관성이 육친이 됐을 때는 본신의 힘이 빠지는 거죠. 마이너스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인성이나 비겁일 때는 본신의 힘이 북돋아 주니까 본신의 힘이 커지는 거고, 그래서 일간을 100으로 삼았다는 것은 기본 점수를 100으로 주고서 셈했다고 생각해 주면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육친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여기 비겁인데 여기 월지에 비겁이 있다는 거는 그 400이라는 플러스 400을 주니까 굉장히 강력한 힘을 본신한테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제일 힘이 강한 것이 어디냐면 월지에 있는 것이 힘이 제일 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월지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월지가 400으로 돼 있죠, 지금. 예, 겁재가 월지가 돼 있죠. 그러니까 겁재가 월지라는 거는 형제인데, 그 형제란 건 본신과 같은 동기니까, 여기서 본신을 도와주는 힘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스스로 왕하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이 아주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관이 그 겁재란 장관이란 거는 쉽게 말해서 같은 동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격으로 쓰진 않아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건 격으로 안 쓰기 때문에 본신만 도와주는 힘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경우는. 자, 그럼 이제 지금 보여드린 이 표를 가지고서 그 숫자를 거기다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숫자를 기록해내는 것이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해서 쭉 정리한 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했을 때 플러스가 나오면은 강한 것이다. 본신이 요 무라는 본신이 강한 것이다 하고,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본신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이다, 뭐 신강이다 할 때 이 표를 가지고서 쓰면 대략적으로는 거의 동등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쭉 계산을 해보면은 이것이 플러스가 이렇게 500에다 여기 100이니까 600이 되죠. 여기 경우에는. 그리고 마이너스는 여기에 150,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250, 요거 100이니까 벌써 여기만 마이너스 300이죠. 300에다가 요것이 450이 됐네요. 450에다 또 요거 250이 있으니까 700이 나오네. 마이너스 700. 그런데 여기 앞에 있었던 것이 600이니까 빼면은 마이너스 100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 지금 요 계산하는 숫자로 보면 약하다, 약간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월치가 400으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약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간파해 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조금 더 가면 그런 걸 이제 또 나오는데, 여기 자라는 것하고 축이 있는데 자하고 축은 합을 해서 토가 되게 되죠. 그러니까 자축 합토니까 토라는 건 본신과 같은 거니까 벌써 본신을 도와주는 거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죠. 이것이. 또 한 가지는 무하고 개도 합을 하면 무개 합을 화가 되는데 불이 되는데, 불이라는 건 화생토니까 본신을 도와주게 되죠. 그러니까 역시
이것이 지금 숫자상으로는 마이너스가 나왔지만 그 내부를 살펴보니까 도와주는 것이 또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신강사주로 보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한 군데에 얽매이지 말고 그 여러 가지의 방법을 다 이렇게 살펴가는 게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태간과 태지가 또 있는데 요거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태지라는 거는 그 오행 구조격을 따질 때 그때 사용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오행이 다 그 오행이라는 건 목화토금소인데 목화토금수인데 그것을 모두 갖추게 되면은 아주 복록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쓰는 거기 때문에 요 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별도로 가져와서 이렇게 나분 오행이라고 했는데 나분 오행은 목화토금수를 모두 가지게 되면은 길하다 좋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입태월은 월주를 기준해서 천간은 한 자리 전진하고 여기 월을 기준해서 천간은 여기 간이죠. 천간은 한 자리 전진. 그 말은 뭐냐면 한 임담의 개, 그러니까 한 자리 전진한 거죠. 임담의 개니까. 그래서 천간은 개가 오고 그 다음에 여기 지지는 세 자리 전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 다음에 세 자리째, 오 다음에 미, 신, 유, 세 번째가 유가 됐죠. 그래서 오 다음에 유 이렇게 온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태월은 개유가 된 거예요. 이것은 우연히 미신 이렇게 된 거지 이것이 꼭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오 다음에 미신유 그러니까 세 자리 유가 된 거죠. 그래서 개유가 바로 태월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여기서 올려는 수가 되고 나분오행이라고 했어요. 나분오행을 또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나분오행 표도 제가 가져왔는데 이렇게 해서 보니까 나분오행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사지 볼 때는 그 각자 계산하죠. 위에서 말한 대로 무는 무대로 또 인임은 인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하죠. 여기 보세요.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무는 무대로 인은 인대로 따라오죠. 무는 목이고 인은 무는 토고 인은 목이고 이렇게 따라오죠. 근데 나분오행에서 볼 때는 그걸 묶어서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나 을축은 갑자도 금이고 을축도 금이다. 그 얘기예요. 이것은. 또 병인은 화고 정묘는 화다. 이렇게. 그러니까 따로따로 계산한 게 아니죠. 여기서 병인 하나를 묶어서 화, 정묘 하나를 묶어서 화 이렇게 하는 것을 나분오행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을류가 수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을류 여기 나오죠. 을류는 수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이모는 목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모 여기 있네. 이모는 목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신미는 토 신하고 미가 있는 데를 찾죠. 신미는 토 여기 있네요. 신미는 토. 그 다음에 병신은 화. 병신은 화 그랬어요. 여기 있네요. 병신, 화. 그 다음에 계유는 금. 계유는 금 그랬어요. 여기 계유는 금. 이렇게 하고 나니까 여기에 목이 있고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오행을 모두 갖추게 됐죠. 이렇게 됐을 때를 이것을 나분오행으로 다 갖췄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좋은 사주 구성이 된다 할 때 이 태월을 찾을 때 방법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것은 그래서 이게 태간과 태지의 계유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사주 볼 때 요 내용만 가지고 하는 거고 요거는 언제만 쓰느냐면 나분오행으로 모두 갖췄나 안 갖췄나 볼 때만 쓰는 거기 때문에 그때만 나오는 건데 극히 드문 경우에 여기서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극히 드문 경우지만 그래도 그런 것이 포함되나 볼 때는
이 태월을 이용해서 나부 모형을 찾아가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제 완성이 됐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나부 모형으로 해당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예문에서 나왔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여기 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 동그라미 한 데가 지지요. 축이나 인이나 해나 자나 이런 것은 이제 지지라고 하는데 땅이죠. 그러니까 땅이라는데 그 땅 속에도 어떤 그 간을 갖고 있다고 봐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땅 속에 있는 간을 지장간이다 그래요. 땅 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장간이 뭔가도 알아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꽃나무로 본다면은 꽃나무에서 꽃이 있고, 그 다음에 줄기가 있고 뿌리가 있는데, 그 꽃나무의 꽃에 해당되는 것이 어디냐면 간에 해당돼요. 간, 을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라든가, 여기 무라든가, 또 여기 개라든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린 꽃이라고 하는데, 꽃이 대개 그 사주 구성을 나타내는 기운이 강한 거죠. 우리도 꽃나무를 볼 때 꽃이 어떤 것인가가 그 꽃나무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 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또 줄기도 튼튼해야 되고 뿌리도 튼튼해야 되죠. 그래서 뿌리가 썩어 있으면 꽃이 잘 필 수도 없는 거고, 또 줄기가 뭐 부러졌다면 그것도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줄기나 뿌리가 튼튼한가 이런 것도 비교할 때 그게 쓰이기 때문에 그 지장간이 무언가도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지장간을 표시할 때 그 내용이 어떤 건가를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지장간에 대한 것은 처음에 있는 것이 인부터 시작했어요.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자축 이렇게 순서대로예요. 여기서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자축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인의 지장간의 정기, 초기, 중기, 정기 그러는데 정기에 해당되는 것은 목이니까 여기 인이 있으면은 여기 요거 인이죠. 요거 인이 있으면은 인에 있어서 정기는 끝에 있는 것이 정기가 돼요. 간목이죠. 그러니까 또 묘에 대해서도 끝에 있는 것이 정기니까 묘라는 건 간으로 말할 때 을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끝에 것이 정기가 된다고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그 유다 그러면 유의 정기는 신금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인, 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자축 이렇게 되니까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고, 요 앞서서 여기 이제 나부모행도 요 표를 나부매대행에서 나오면 요것을 갖고 이용하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공망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건 다음 주에 또 다음 할 때 이 공망에 대해서는 또 설명하도록 하고, 우선은 여기서 그 나붐이라는 의미가 무언가만 이제 생각하고 있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앞에 보여드린 그 지장간에 대한 그 표를 가지고서 여기다 적어놨죠. 그래서 축에는 지장간이 개신기고, 그 다음에 인에 대해서는 지장간이 무병갑이고, 그 다음에 해에 대해서 지장간은 무갑임이고, 그 다음에 그 자에 대해서는 임계고,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가 됐죠. 이제 요게 이제 꽃이라면은, 간은 꽃이라고 했으니까, 꽃이라면은 축이 줄기가 되고, 여기 개신기가 뿌리가 된다. 이 경우는 여기 뿌리에도 기토가 있죠. 여기 줄기에도 토가 있고, 이 간에도 토가 있으니까 아주 튼튼하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여기 인에 대해서 보죠. 여기 간에 대해서 보죠. 여기서 요것도 이제 인인데, 인에 대해서 보면은 여기 토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토가 있죠. 그러면 간목은 물론 당연히 여기 인에 해당된 것이니까 이렇게 되고, 특히 이제 그 재물일 때는 그 지장간에도 있는 게 좋아요. 재물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해가 개가 이제 꽃으로 나타나는데 개라는 것이 꽃인데 재물이죠. 이때 이 개가 수인데 수가 여기에 줄기에도 있고 그죠? 개가 여기 이제 간이니까 여기 지지니까 수가 편제로 돼 있죠. 수가 있고 지장간에도 임수가 있죠. 이렇게 수 이렇게 하니까 이 재물이 튼튼하다 하는 거죠. 만일에 재물이 어디가 줄기가 연약하면은 재물은 남한테 뺏길 염려가 있기 때문에 특히 재물의 경우는 이렇게 뿌리에도 있는 게 좋다는 거죠. 물론 다른 것도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걸 찾을 때 같이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장간도 표시하고서 이 내용이 어떤가를 읽어가는 게 좋아, 이렇게. 네, 이제 이번에는 여기 당년 몇 세 요거를 찾아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2024년도에 갑진년인데 2024년도에 갑진년에는 몇 세냐 이거를 알아보려고 해요. 그러면 요 몇 세를 보는 것은 그 띠나이 대주표를 찾아봐야 되겠어요. 그리 가는 거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유튜브로 가서 네, 여기 이제 검색창에서 이제 예분갑차 요리 그냥 들어가지 요리하셔도 되고 띠나이 대주표도 되는데 일단 이리 가보겠어요. 여기 보니까 2024년 띠나이 대주표 이런 항목이 있네요. 그러면 요리 들어가시면 되겠죠, 일단. 이걸 정질시켜가지고 자꾸 움직이니까 정질해서 꼭 필요한 데만 보여줄게, 지금. 여기 문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2009년도생이었죠. 그래서 2009년도인데도 여기 축의 기축년에서 나오지 않고, 한 살이 더 많은 무자년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것은. 여기 보면 2009년 2월생이기 때문에 2월 2일이기 때문에 여기 무자로 본다고 그랬어요. 2009년으로 2월 2일 생이었지만은 여기 사지 볼 때는 여기 그 기축년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무자년이기 때문에 무자 쥐띠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쥐띠에 해당되는 연령으로 삼아야 되겠어요, 이 경우에는. 자, 그러니까 여기 무자에 해당되는 연령을 보니까 17세가 되죠. 그래서 2024년에 볼 때는 당연히 17세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7세로 놓고서 풀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다 17세로 하죠. 자, 그럼 이제 대운 간지를 찾아가야 하는데, 대운수를 이제 세마는 방법을 여기다 적어 놨어요. 남자가 양년에 태어나면은 순행이고, 여자가 음년에 태어나면은 순행이고, 반대면 역행이 된다 그랬고, 대운 간지는 월주를 기준해서 그 다음부터 적어 나가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남자주 건명이니까 남자인데 그 태어난 그 해가 어디냐? 해라는 것은 연간을 얘기한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연간이 무로 돼 있죠. 무라는 건 양을 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나 음이냐 이것도 또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그 간에 대해서는 양이고 그다음에 음이고 양이고 음이고 이렇게 가. 이거는 양이고 음이고 양이고 음이고 양이고 음이고. 그러니까 갑은 양이고 을은 음이고 병은 양이고 정은 음이고 무는 양이고 기는
음이고, 경은 양이고, 신은 음이고, 임은 양이고, 개는 음이고, 이렇게 순서로 된 거기 때문에 요 표를, 요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언제든지. 자, 그럼 이건, 남자인데 양년에 태어났으니까, 무라는 양년에 태어났으니까 순행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행이란 말은 뭐냐면, 앞으로 간다 그런 얘기죠.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여기 일진을 기준해서 셈하는데 언제든지 지금 2월 2일생이었죠. 그러니까 2월 1일이 무인인데 무인부터 순행이니까 앞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인이 1, 첫 번째, 그 다음에 기묘가 2, 두 번째죠. 그러니까 1, 2가 된 거죠. 그래서 간지를 말할 때는 두 번째다. 그러니까 2라고 적은 거예요. 그래서 2를 갖다가 3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언제든지 나누셈은 3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3으로 나누면은 여기서 2가 됐으니까 나머지도 2인 셈이죠. 그러면 2를 반을 하면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3까지는 다 1이 되는 거예요. 4까지도 1이 되겠죠. 나눗셈에도. 그러니까 여기 2를 3으로 나누니까 1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원수는 1로 시작되는 거다라고 알 수 있어요. 네, 대원수를 정할 때 표를 미리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것을. 그러니까 지금 계산한 것이 1이 나왔죠. 그러니까 1이 나왔으니까 이런 세계 1이나 1, 그 다음에 11, 21, 10년마다 대원수는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여기 1로 시작됐으니까 1, 그 다음에 11, 21, 31, 41, 50일, 60일, 70일, 80일 이렇게 바뀌어 간다는 거죠. 그 대원 간지가. 그래서 이렇게 적어내면 돼요. 만일에 계산해서 2가 나오면 요걸 쓰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3이 나오면 이렇게 3을 쓰는 거고 4가 나오면 4를 쓰고 5가 나오면 5를 쓰고 이렇게 요 내용대로 이렇게 10년마다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 나오면 되겠어요. 이것을. 자, 이렇게 해서, 요 앞에서 보여준 것 중에서 이제 1이었었으니까, 여기 1로 나왔죠? 그래서 1, 11 이렇게 쭉 적어 놨어요. 80일까지. 그럼 이제 간지도, 요게 맞춰 적어 놨는데, 간지라는 것도, 월주를 기준해서 다음부터 적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의 경우는 순행이니까, 간지도 순행 간지를 적어 놓으니까, 월지 다음부터 순행으로 되는 간지를 적어가면 되겠어요. 네, 월주를 기준해서, 월주라는 건 을축이죠. 그러니까 을축을 기준해서 그 다음부터 순행으로 적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걸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먼저 순행 대원 간지를 가져왔는데 순행이랑은 말 그대로 차례대로 내려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위에서 을축이었죠. 월주가 을축이니까 을축부터 을축 다음부터 간지를 쓰라고 그랬으니까 을축 다음부터니까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이런 순서로 쭉 적어나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것이 1, 그 다음에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이런 순서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쭉 적어 나오면 되겠어요. 뭐 이게 적어지지 않았어도 그냥 차례대로 그냥 외우고 있는 분들은 그냥 외워서 해도 되고 그게 불편하면 이 표를 이용해서 그냥 바로 적어 나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순행일 때는 이걸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역행일 때는 또 역행 간지를 쓰면 되니까 역행은 거꾸로니까 조금 이게 기억하기가 좀 불편하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거를 참고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역행 대운간지니까 역행일 땐 여기에 어떤 게 나오면 그 다음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하면 역행으로 이게 정리된 거니까 이렇게 간지를 써가면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참고로 하셔가지고 순행이냐 역행이냐 따라서 그때 요거를 필요한 거를 적어 나오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간지를 여기 갖다 제가 적어 놨어요. 병인, 정묘 이렇게 순서로 쭉 적었죠. 그러니까 1세부터 10세까지는 병인 그 간지가 본신에다가 영향을 주는 거고
첫 번째 병이 5년을 그 본신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지가 인이 그 다음에 5년을 주고, 이렇게 지금은 17세니까 여기 17세는 여기쯤 있겠죠, 그죠? 여기 11, 12, 13, 14, 15까지는 정이 되고, 그 다음에 16부터는 묘가 되겠죠. 그러니까 묘가 현재는 요 무일간에다 영향을 준다고 이렇게 판단해 나가면 돼요. 그때. 그래서 오늘은 여기 대원 간지 적는 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연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